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제가 이 관계의 어떤 윤리, 철학, 또 신학, 정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타자성의 문제가 굉장히 근대에 와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해체주의자인 레비나스나 데리다가 굉장히 근대적 주체, 데카르트 주체를 칸트 주체 문제 삼고, 어, 타자에 대한 환대 윤리를 이제 또 책임성 윤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 탈식민주의 쪽에서 타자 관계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타자는 어떤 일종의 제국주의 이런 관련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 근대 이전에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도 타자를 야만인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근대에 와서는 에드워드 사이드가요. 어떤 서양의 동양의 관계에서 어떤 서양 중심적인 시설을 가지고 동양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문화와 제국주의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 시선에 대해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제 이렇게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서구 백인 통치에 대한 저항은 민족주의 이름 이루어졌죠. 물론 민족주의자들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서 또 자신 속의 타자들을 독재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담론속을 통해서 억압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탈식민주의 쪽에서는 이제 서양과 동양 식민지의 관계에서 타자, 민족주의 제국주의 문제하고 약간 비슷한 게 트리컨티넨탈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구가 아닌 세 가지 대륙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어떤 갖게 되는 서양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떤 저항적 인식이 있죠. 물론 이것이 잘못되면 너무 문화 민족주의로 빠지면서 어떤 국수주의고 또 과거 지향적인 노스텔지아 가운데서 뭔가 어떤 제대로 어떤 개방적인 문화를 만들지 말고 이제 과거에 고착되는 보통 우리가 중화몽에 빠진 중국 영화에 나타나는 것처럼 과거를 막 너무 미화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타자의 관계 설정에서 탈심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그런 오리엔탈리즘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국에서 옥시텐탈리즘에 또 서구를 미워하고 서구에 대해 편견을 가정시켰는데 그거보다는 이 탈서구적 포스트 시민주의적 역사를 끼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역사 중심으로 이때 유럽을 다시 지역화하는, 모든 지역을 지역화하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유럽을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 관계에 위치시켜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역사서의 모성 폭력 사용, 비극, 아이러니를 함께 인식함으로써 유럽 중심적인 사고 경험을 조금 바꾸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이제 어쨌든 요 탈식민주의는 어떤 제국주의나 제국의 문제, 민족주의와 관해서 타자와 또 주체와 또 관계 그러면서 결국 대화는 자치의 어떤 신학이나 정치학이나 윤리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게 배타적인 자치성이 아니고 주체성이 아니고 타자의 혼종성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후기 구조주의나 탈식민지 많이 나타난 것인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획일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오고 가는 어떤 여러 가지 서로의 혼종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자아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성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체성은 항상 자신이 아닌 것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즉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 철학적이고 자율적인 주체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받아들인 기본 철학 명제 주체성 나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 나는 존재한다의 나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의 주체는 더 이상 통합된 단일한 것을 가질 수 없죠. 이는 인간 인식의 주체 탈중심 나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는 인간 주체가 탈중심도 분질된 것을 강제 후기 구조주의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혼종동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자치의 어떤 윤리학과 신학과 정치학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레비나스 데리다의 타자 하대 윤리는 또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비판인데 이쪽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더 발전된 형태가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가지고 여성 중심 인간 중심 일종의 남성 중심주의니까 그에 대해서 여성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또 생태 중심주의 나가지고 나중에 에일리언과 사이버 도보까지 인간 중심주의 가지고 그들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인간 중심 버려 있는 것보다도 지금 뭐냐면 이 주체와 타자 사이 관계, 여성과 동물 관계가 생태 관계 계속 끊임없이 성찰된다는 거 지금 내가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계속 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에 있던 시선, 주체적인 시선, 우리의 남성 중심 시선, 반동물 중심주의 시선, 반생태 시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수용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과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휴머니즘 반셔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약간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제 조금 마르크스주의 쪽에서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은 라클라 모피도 있지만 에, 그 안토니오 레거디와 마이클 하트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국이 형성돼 있으니까 제국이 지금 이제 특별히 금융의 세계화랄까 신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다층적인 이제 주체로서의 어, 프레테를 다 대체하는 다중이 이것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과연 이 다중은 대한세계의 희망인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때문에 조금 이제 다시 정확히 좀 더 엄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유럽 철학에서 이제 주체 이론들은 그러니까 정치 사회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현대 철학자에서는 레비나스가 있고 데리다 이건 아까 해체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다음 네그리와 랑시에르가 있고 아감뱅과 바디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신 독자 주체 이론은 반형이상학적이죠. 레비나스 데리다 계급론 비판이 바로 이제 네그리하고 랑시에르고 예외성의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감뱅과 바디우인데 이 프랑스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런 현대 주체 이론의 핵심은 주체 개념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주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주체성의 윤곽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서 다 새로운 관계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의 정치적 주체성은 동일자와 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거죠. 이게 관계 윤리에서 그러니까 근대 윤리는 데카르트 주체, 칸트 주체가 동일자의 어떤 윤리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 근대 윤리도 동일자의 윤리 그래서 가 예컨대 이제 칸트의 정언 명령에서 동일자의 보편적 정언 명령이니까 이걸 조금 타자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버마스가 모든 타자와 의사소통하는 이상적 공감과 역할 채택을 통해서 타자를 좀 변하는 의사소통 윤리학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포스트 모던 쪽의 해체주의 일쪽에서는 굉장히 타자를 중심 구성된 측면이 있어요. 이는 시스템 속에서 주변적인 거 배제된 것을 파악한 타자에 대한 적극 사유를 하셨겠죠. 결국 이 주체성은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자녀와 공백, 주변과 외부로부터 나는 주체성을 할 수 있죠. 먼저 아까 좀 얘기했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 데리다의 반형이상 주체 이론을 볼 수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근대 자기중심적 주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타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주체를 주장하죠. 이는 보면 윤리적 주체로서 무조건적으로 타자를 환대하는 의무를 지는 주체이죠. 레비나스는 타자와 주체의 이자 관계를 넘어서 타자의 눈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제3자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의 가능성을 타진하죠. 데리다는 이러한 네비나스의 타자 철학을 비판적으로 논거하면서
그 주체 이론이 또 다른 폭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목하는 것이죠. 데리다는 근대 주체 개념 속에서 주체의 근대 형상에서 벗어나는 또한 주체의 가능성 그 내부에서 결정 불가능한 비결정의 주체를 호출하죠. 근대적 주체 이론이 끝내 배제를 했던 이 모성의 주체는 이방인 여성 등이 드러내는 것처럼 어떤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비실존 주체, 시스템이 소화할 수 없는 사회 주체인 것이죠. 레비나스 데리다 사이의 이질성의 윤리의 문제의식이라는 유사성의 검토에서 발견되는 점에서 이 두 주체는 윤리와 정치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겠습니다. 네그리와 랑시에르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있는데요. 그래서 개그맨 주체 이론의 비판과 변주죠. 네거리는 마르크스주의적 주체인 프레테리아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설정하죠. 오늘 자본주의 생산은 산업의 지배를 벗어나 서비스 정보의 지배로 이용하고 있는데 물적 제약의 생산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이라는 정동적인 노동인 비밀적 노동이 문제되죠. 그러한 노동을 통해 생산 주체가 바로 다중이죠. 네그리는 프레타리아 같은 획일적인 개념에 함몰되지 않는 신계급론적인 주체인 다중을 발견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야 그렇게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이들이 다 프레타리아로 아니 그 대중 그이 되어서 포퓰리즘 정치에 함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금융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주체죠. 근데 랑시는 데모스라는 주체를 발견했죠. 셈에서 제된 존재들로서 데모스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합계가 아니라 합의의 시스템에서 배제된 자들, 그러니까 이제 목 없는 자들, 통합되지 않는 존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데모스는 기존 질서 인정하지 않는 몫을 주장함으로써 무기력한 인명의 대중과 분리되는 혁명 주체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브라만 좌파나 상위 노파나 다 대의민주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중에서 붕괴됐을 때 사실은 이제 여기에 트럼프 등에서 또는 뭐 브렉시트에서 거부 등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이제 그 무기력한 그 어떤 포퓰리즘 정치 휘둘리는 그런 대중이 있잖아요. 그런 대중은 그 랑시 그 뭐냐 하면은 네그리 하트가 말한 다중이 되지 못하는데 네그리 하트 말한 다중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이 조금 더 혁명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랑셰르죠. 데모스의 지배로서의 데모크라시란 말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말하는 데모스 목, 길줄세가 규정한 목 없는 가운데서 목을 주장한 데모스의 목이 세민 체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채의 이론을 통해서 현대의 격없는 비판과 그 변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아간벤과 바디오가 주장한 예외의 주체 이론이죠. 아간베르는 법의 지배 내에서는 항상 일반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법의 예외가 존재만 하죠.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모사케르죠. 그에 따르면 호모사케르는 법적 종교적 질서에서 완전히 추방된 자로서 법을 통해 보호받지도 못하고 법에 구속되지도 않는 역설적인 예외 상태에 놓인 벌거벗은 생명을 따름이죠. 근대 국가의 주권은 이러한 호모사케르를 결정하죠. 다시 말해서 주권은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인 삶과 그럴 가치가 없는 예의적인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대 주권은 이렇게 생명을 가르고 관리하는 생명 권력인 거죠. 이러한 아간벤의 비관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외를 사유하는 것이 바디의 주체죠. 바디의 주체는 상황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립하는 사건에 충실한 주체죠. 즉 충실성의 주체이죠. 사건은 그 진리에 충실한 주체를 생산하고 이 주체는 진리를 상황에 강자여 상황으로 하여금 진리를 인정하게 하는 진리를 작용할 수 있죠. 이는 예외의 질서가 상황의 질서를 바꾸어 놓는 변화의 가능성을 사용 주체라고 할 수 있죠. 법의 외부에서 도출되는 주체란 점에서 이는 아간벤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예외성에 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죠. 바디는 주체의 실천에서 새로운 그리로서의 진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아간벤보다 훨씬 적극적인 예를 사유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체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타자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레비나스 데리다는 그런데 이제 타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을 많이 지라는 걸 많이 하고 강조하고 이 타자와 주체 관계에서 네그리와 랑셸은 결국 좀 더 진정한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존의 프레타리아들이 진정한 주체로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그람시나 또는 그 뭐 알티스나 그래서 네그리는 새로운 어떤 다중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금융 세계에 대항하는 주체를 얘기하고 랑셰르는 진짜 좀 더 강력한 주체죠. 어, 대중으로 포퓰리즘에 함몰되지 않는 정말 주체성 그런 주체성이 랑셰르죠. 아간베는 또 약간 우리가 피해자로서의 그 법의 예외에 존재하는 그런 호모사케를 강조하고 바디우는 칠리 사건에 충실한 바울처럼 정말 어떤 그런 또 주체를 얘기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양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타자와 주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 나이브하게 우리가 뭐 남을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어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와는 내가 친구 되면 항상 좋은 관계를 맺어 이런 게 아니고 또 탈심 입장에서는 이제 제국주의 제국의 문제가 관련되고 또 우리가 이제 포스트 휴먼 가면은 또 이제 인간이 아닌 저 동물과 여성과 동물과 또 또 생태계 또 그 인공지능과의 관계도 또 문제시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지제그 입장도 다른데 지제그 만약에 그 타자가 굉장히 괴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무조건 데리다 레면처럼 환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관계 설정을 갈 것인가?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해석가 입장 사람들 분별의 이유를 통해서 환대할 사람 환대하고 괴물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현대 철학에서는 그 굉장히 타자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문제되는데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가능한 그 뭐냐 하면 진정 관계면 중요한 것은 타자를 주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치를 하는 주체로서 그래서 이 제3세계가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프레타리아가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화주의 쪽에서도 마이클 샌더라고 했지만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타자가 타자로 설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는 것이 온전한 관계 윤리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 지적은 타자가 뭐 자치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 관계를 물으면서 지금 관계 윤리를 지금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 최용성이었습니다.